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189페이지에 있는 그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파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웨이브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우리가 파도 같은 경우도 어떠한 이런 웨이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웨이브, 그런 뭐 빛의 뭐 파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방정식을 보자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하기 전에 이러한 식이 있었어요. 컬 E라는 게 뮤 라운드 T 라운드 H라는 식이 있었고요. 즉 뭐예요? 자개의 시간적 변화가 뭘 만든다? 전개를 만든다. 그죠? 그 다음에 컬 H는 입실론의 라운드 T 라운드 E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죠? 변이 전류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유도를 해보면 제가 굳이 유도하는 식은 안 할게요. 자, 라플라시안 E라는 게,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입실론 뮤 라운드 T의 제곱 라운드 제곱 H라는 게 되고요. 반대로 라플라시안 H는 똑같이 입실론 뮤의 라운드 T의 제곱 라운드의 제곱 E 이러한 식 두 개가 또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은 좀 비슷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얘를 파동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파동방정식에 대한 뭐 내용보다는 여기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데 좀 역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 식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는 H만 들어가고 얘는 E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쉽게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더라. 자, 그럼 넘어가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자파 해석에 대해서 보죠. 전자파. 우리가 이제 전자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자파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파라는 거랑 전개에 의한 파동과 그 다음에 자파, 자개에 의한 파동이 합쳐져서 우리가 전자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라디오를 다 뭐라고 해요? 라디오에서 오는 파를 다 뭐라고 해요? 전자파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전파라고 하죠? 왜 전파라고 하냐? 자파에 비해서 전파가 훨씬 많다 이거예요. 반대로 자파는 전파에 비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 같은 걸 다 우리가 그냥 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파를 보면, 자, 전파와 자파의 관계를 자 보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러한 어떤 신호를 내보내면, 자,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 전파 EM이라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파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러한 방향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러한 식으로 파형이 나와요. 즉, 얘는 이러한 방향, 전파는 이러한 방향. 즉, 이 전파와 자파는 서로 어떻게 수직인 관계가 돼요. 수직인 관계가 되고, 그때 전파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E에서 H, 자, 여기에서 A를 H라고 하면 E에서 H 방향 어떻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얘에 대한 이 포인팅 벡터 P라고 해요. 얘를 E라는 벡터 크로스 H라는 벡터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더라 이거예요. 즉 E에서 H 방향으로, 여기에서 E에서 H 방향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자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를 또 다른 말로 뭐 평면파 이렇게 얘기한다. 즉 얘는 전파와 자파가 서로 되게 수직인 관계고, 그 진행 방향도 E와 H의 뭐예요? 수직인 방향이에요. 세 개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수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E의 방향에서 H 방향을 뭐 크로스로 하면, 그죠? 회전시키면 이러한 방향으로 어떠한 전자파가 진행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얘를 뭐 평면파 또는 TEM파 이렇게 얘기들 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전파 속도를 보면, 전파의 속도를 보면 이 전파의 속도가 뭐가 같냐? 빛의 속도와 같아. 왜? 공기 중에 있다라고 하면 빛의 속도와 같아. 그 속도 V는 빛의 속도가 뭐예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잖아요. 그죠?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얘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나와요. 근데 얘가 어떠한 매질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에 다시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전파의 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항상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분의 거리를, 자, 이런 파형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얘가 뭐예요? 한 주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고, 여기, 이 파장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란다라고 하면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뭐라고요? 거리 란다라 이거예요. 근데 자 t분의 1이 뭐예요? 주기죠. 주기분의 1이 뭐예요? 주파수잖아요. 그죠? 어떻게? 란다 f 이렇게도 쓸 수 있더라. 그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유 임피던스를 보도록 하죠. 자, 고유 임피던스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자, 고유 임피던스를 보죠. 자, 고유 임피던스. 자,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파라는 게, 전자파라는 게 어떤 공기 중을 통과하다 보면 그 공기의 뭐예요? 흐름에 막히게 되죠. 그죠? 그러한 저항은 이제 고유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고유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거, 우리 지제로 또는 우리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파동 임피던스라고도 해요. 그때 이 파동 임피던스가 얼마냐? 얘는 H분의 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쓰면 루트 입실론분의 뮤 이렇게 써요. 근데 만약에 매질이 전자파가 지나가는 데가 공기나 진공 중이다라고 하면 그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돼요?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자 입실론 제로 값이 얼마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 377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기나 진공 중에서의 그 고유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는 377옴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H분의 2라는 게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라고 쓰고 얘를 377이라고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77 H 이렇게 쓸 수 있고 반대로 H는 377분의 1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자파를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전파라고 한다고 했죠. 왜? 이 자개의 값이 작기 때문에, 그죠? 전파가 자파보다 뭐예요? 377배나 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거를 전파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인팅 정리를 보면, 자, 우리가 아까 진행 방향이 P라고 했죠. P는 E라는 벡터 크로스 H라고 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얘 크로스하면 어떻게 E 곱하기 H에 사인 세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전파와 자파는 서로 각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90도라고 했죠. 그래서 P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E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어떤 와트 값 우리가 와트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예식을 조금 다르게 써보면 자, E라고 하는 거 377이라고 했어요. 그죠? E라는 거 377H. 그래서 377H의 제곱을 P라고도 쓸 수 있고, 그죠? 반대로 P라고 하는 거는 377분의 1의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E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루트 377P의 전개당이 뭐예요? 볼트 퍼 메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개는 루트
377분의 2의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중요하더라. 그때 여기서 포인팅 P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와트 값이에요. 와트. 단위 와트예요. 즉, 자 보세요. 자, 이 값을 한번 보여볼게요. 자, 만약에 어떠한 이 점에서 100W의 어떠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산을 하면 얘가 어떻게 나가? 이 에너지가 이러한 구의 형태로 나가죠. 이런 구의 형태로. 자, 그때 여기에 반지름 공식 R이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의 포인팅 벡터 P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의 면적이 얼마예요?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에 뭐가 되는 거예요? 100W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란 얘기예요? 포인팅 벡터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라고요? P는 2H가 된다 이거. 이 식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하나하나씩 보면 돼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유전체의 역률과 무관한 것은 무엇이냐? 무관한 거 물어보는 자. 탄젠트 델타는 뭐라고 했죠? ID분의 IC였어요. 그죠? 이제 다시 쓰면 ID를 뭐라고 써요? 오메가 입실론 2고요. 얘는 시그마 2예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2 파이 F 입실론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주파수 관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정전 용량 뭐예요? C는 입실론 D분의 S에 그죠? 입실론 들어가 있죠? 네, 입실론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압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갔어요. 관계 없어요. 그죠? 누설 저항 R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써요? 시그마 A분의 L 이렇게 써요. 그죠? 그 시그마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답은 인과 전압이 상관이 없겠다.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도전율이 4. 시그마가 4고요. 그 다음에 비투자율 US의 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전율 입실론 S가 8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닷물 중에 최소한 유전체 손실 정점이 탄젠트 델타라는 값이 100 이상이 되려면 주파수가 얼마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네. 주파수.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델타라는 값이 이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탄젠트 델타는 2 파이 F 입실론분의 델타예요. 이 값이 뭐 100보다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는 100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얘를 F에 관한 식으로 쓰면 F는 2 파이 입실론 그죠? 탄젠트 델타 분의 델타가 아니라 시그마죠. 그죠? 시그마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파수의 값을 한번 넣어보자 이거예요. F는 2 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죠? 입실론 제로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그때 비유전율 입실론 S가 81이라고 했어요. 곱하기 81에 탄젠트 델타가 100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100 이상이 되려면 얘는 어떠한 값 계산보다 작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시그마 값이 4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8.89 곱하기 10의 6승 나와요. 그래서 8.89 메가헤르츠보다 이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야 돼요. 왜? 얘가 작아야지 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얘 100보다 크려면 얘는 이 값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야 되겠죠? 답은 답번이 되겠다. 그죠? 3번 문제 볼게요. 자, 공기 중에 전개 2가
1이나 1 볼트 퍼 미터. 그 다음에 전개를 변이 전류 ID의 값이 얼마란 얘기인가요? 1 암페어 퍼 제곱미터. 이게 되려고 한다. 그럼 주파수는 얼마가 되는가? 자, ID는 이런 거 있었어요. 오메가 입실론 2분의 1. 1이 아니라 오메가 입실론 2 이런 식이 있었죠. 그죠? 다시 한번 쓰면 2파이 F 입실론 2 이렇게 되고요. 구하라는 게 뭐예요? 주파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F는 2파이 입실론 2분의 ID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대로 써볼까요? 2파이 입실론의 값이 얼마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그죠? 2의 값이 1이에요. 곱하기 1 전류가 1이에요. 그죠? 계산해 보시면 18,000MHz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죠? 4번. 자, 전자계에 대한 맥스웰의 기본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는 자개의 회전을 발생시킨다. 이거잖아요. 컬 H는 시그마 2에 플러스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2잖아요. 그죠? 얘가 변이 전류고 얘가 전도 전류잖아요. 그죠? 변이 전류가 뭐를 회전하는 자개를 만든다. 맞는 얘기죠? 자, 나번 자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개 회전이 생긴다. 이건 뭐예요? 컬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고 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T 라운드 H잖아요. 그죠? 뭐예요? 자개의 시간적 변화가 회전하는 전개를 만든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립된 자극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고립된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M 웨버라는 애가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석은 여러분들이 N극과 S극 이렇게 나눠져요. 제가 아무리 얘를 이렇게 딱 잘라도 얘도 또 다른 N극과 S극이 되고 여기도 또 다른 N극과 S극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 N극과 고립된 자극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석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5번 문제 보죠. 자, 전자계에 대한 맥스웰 기본 이론이 아닌 것은 보자 이거. 보자. 5번. 자, 1번. 가번문.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개 회전이 생긴다. 맞죠? 아까 했던 얘기고. 나번. 전도 전류는 자개를 발생시키나 변이 전류는 자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틀린 거죠? 전도 전류도 자개를 발생하고, 그죠? 변이 전류도 자개를 발생시켜요. 그죠? 맞는 얘기더라. 틀린 얘기죠. 이게 틀린 게. 그죠? 틀린 거죠? 자, 6번. 다음 중 정상 자개의 원천이 아닌 것은, 자, 도선에 흐르고 있는 직선 전류, 그러니까 전류에 의해서 자개 발생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번, 영구자석, 당연히 자석이니까 자속 내보내요. 다번,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동하는 전하. 이동하는 전하는, 예, 정상 자개는 아니더라. 답은, 예, 다번이 되겠더라. 자, 7번. 자, 전자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파 EX를 특성 임피던스로 나누면 자파가 된다. 자, 보세요. 자, 특성 임피던스가 뭐예요? H분의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개색 H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얘를 임피던스로 나누면 자개가 돼요. 그죠? 그러면 답은 맞는 얘기다. 그죠? 자, 나번. 매질이 도전성을 갖지 않으면 전파와 자파는, 예, 동위상이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죠? 예, 도전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도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류 밀도가 I, 이런 거 있죠? 예. 컬. E는, 잘못 썼죠? 컬 H는
IC 더하기 ID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시그마 E 플러스 라운드 T 입실론 라운드 E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컬 H는 자 얘가 0이란 얘기잖아요. 도전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상이란 얘기는 공기 중에서는 얘가 도전성이 없는 거죠. 제로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된다. 그죠? 얘하고 얘 위상이 어떻다? 같다. 얘는 전파고 얘는 좌파다. 그러니까 위상이 어떻다? 같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답은 전파 EX와 좌파 H의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의 수평인 종파에 해당 아니라 수직인 뭐가 돼요? 횡파라고 하죠. 평행파. 그죠? 횡파 이렇게 얘기한다. 답은 다방이 수직이란 말이에요. 수직. 틀린 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볼게요. 자, 시변자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볼게요. 자,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죠? 전자파 자체가 전파, 자파를 합쳐서 우리가 전자파라고 하죠. 나번 횡 전자파의 전파의 진행 방향으로 전개와 자개가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자, 틀린 게 뭐냐면, 전파의 진행 방향으로 전개와 자개가 존재한다. 틀린 거예요. 전파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자파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면 전파와 좌파는 진행 방향이 뭐예요? 항상 수직이에요. 수직. 그죠? 같은 방향이 아니라 진행 방향이 아니라 수직인 방향으로 생긴다. 이렇게 돼야 되지. 답은 나번이 되겠다. 자, 9번 문제 보죠. 전개 및 자개가 지 방향 성분을 갖지 않고 동일한 전개와 자개를 합한 면이 지축의 수직이 되는 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거 다 뭐예요? 얘는 다 평면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자파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면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평면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0번. 유전율 입실률 투자의 율인 내에서 전자파의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파의 속도 이거 봐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런 거 찾으면 돼요. 라번의 답이 있겠다. 그죠? 11번 볼게요. 자, 비유전율이 입실론이 매질내 전자파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전자파의 속도 어떻게 써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쓰면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에 여기에다가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전자파의 속도는 비례한다. 뭐에? 루트 입실론 S분의 1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그쵸?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라번에 보면 루트 입실론 S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답은 라번 되겠다. 자, 12번 보죠. 비유전율이 4, 입실론 S가 4고요. 그 다음에 B2자의 뮤S의 값이 1이다. 그때 전자파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V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에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가 얼마라고 했어요? 3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얘는 입실론 S에 4를 넣고 1에 넣으면 얘가 뭐 2분의 1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 1.5 곱하기 10의 8승 되겠다. 그죠? 답은 4번 되겠다. 13번 보죠. 안테나에서 파장이 란다죠. 그죠? 란다가 0.2인 평면 저희파 공간에 전파될 때 발신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얘가 뭐라 했어요? 자유공간이잖아요. 자유공간의 속도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그죠? 전차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V는 란다 F 이런 거 있죠. 그죠? F는 란다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대로 써보시면 란다가 0.2고요. 얘가 3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되죠. 자, 계산해보면 15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쵸? 답은 1500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14번. 주파수가 1MHz인 전자파의 파장은 공기 중에 몇 미터인가?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V는 란다 F. 뭘 구하는 거야? 란다를 구하는 얘기예요. 란다는 F분의 V예요. 그죠?
공기 중에 이 V값 얼마라고요?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 주파수가 1메가니까 1 곱하기 10의 6승 되겠네. 메가니까. 그럼 계산하면 300m 이렇게 나와요. 그죠? 15번 문제. 그죠? 자, 15번. 비유전율이 4인 입실론 S가 4인 매질에서 주파수가 F의 값이 100 곱하기 10의 6승이다. 이랬을 때 파장은 얼마인가? 그럼 먼저 여러분 뭐부터 구해야 돼? 속도부터 구해야 돼. 속도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얘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야? 1.5 곱하기 10의 8승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 란다를 구하라는 얘기. 란다는 F분의 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1.5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주파수가 100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계산하면 1.5m라는 값을 나오겠죠. V값 여러분들 구하는 거 하실 수 있죠. 그죠? 계속 했던 거니까. 자, 16번 문제를 보자. 자, 손실 전성로에서 특성 임피던스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존한다. 다음 중 의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자, 선로의 길이는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율이라든가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 G는 루트 H분의 2 또는 루트 입실론분의 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루트 C분의 L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특성 임피던스에서는 자, 상관이 없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가번의 선로의 길이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답은 가번이 되겠다. 자, 17번. 비유전율이 9이고 US가 비유전이니까 입실론 S죠? 입실론 S가 9이고 비투자율 US 값이 1이다. 이때 고유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자, 고유 임피던스는 뭐예요? 루트 입실론 분의 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에 루트 입실론 S에 뮤 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 루트 씌우기 얼마예요? 377이라고 했어요. 그죠? 곱하기 얘가 9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 되겠다. 그죠? 계산해 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126 옴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18번. 자,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 및 인덕턴스가 다음과 같을 때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특성 임피던스 G0는 루트 C분의 L 이런 식이 있어요. 루트 자, C의 값이 얼마냐? 0.2 마이크로페럿이니까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L의 값은 0.5 헬리니까 0.5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55 이렇게 나오겠네요. 넘어가서 19번 문제 보죠. 자, 단위 면적을 가지는 두 개의 원주상에 무한히 긴 평면 도체가 있다. 지금 도체의 도전은 무한대라고 하면 LC 입실론 뮤 사이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땅이 있고요. 여기에 도선이 있다. 이거 도선. 헌. 그랬을 때 여기에는 분명히 인덕턴스 L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정전 용량 C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C라는 값은 이런 식이 있어요. ln, 그죠? ln 맞나요? ln A분의 D고요. 여기는 파이 입실론 이렇게 쓰고요. L이라고 하는 애는 파이
뮤분의 ln a분의 d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랑 l이라는 값이랑 c라는 값을 곱하면 자 ln a분의 d에 파이 입실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파이분의 뮤죠 이거. 파이분의 뮤예요. 자 얘는 l이란 애는 파이분의 뮤의 ln a분의 d라는 값이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약분해 이렇게. 얘랑 약분되죠? 뭐 입실론 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 곱하기 C는 뮤 입실론 이러한 식이 나와요. 이거 아니더라도 자 여러분 더 알기 쉬운 거. 자 특성 임피던스에서 루트 입실론 분의 뮤라는 게 루트 C분의 L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양변을 제곱하면 입실론 분의 뮤는 C분의 L이라는 값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랑 곱하면 얘랑 곱한 게 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갚은 거. 입실론 L은 뮤 C랑 같을 거고, 그죠? 여기에서 곱하면 L이랑 C를 곱하면 뮤 입실론이 같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답원에 이런 답이 있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0번 보죠. 자, 전개가 다음과 같다. 전개 2는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v분의 g 뭐 이런 게 있다. 그때 평면 좌파가 있을 때 자개의 시료값은 얼마인가? 이 h 값은 얼마냐 이거죠. h 값. 자, 근데 이런 거 있었어요. h분의 2는 377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h라고 하는 거는 377분의 1,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서 377분의 1이라는 게 얼마냐? 2.6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에요. 거기에 이게 되겠죠.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값이 뭐예요? 얘가 시료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료값의 몇 배? 377분의 1배가 된다 이거예요. 답은 답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보도록 하죠. 전자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 P는 E 크로스 H 이런 거라고 했죠. 그죠? 벡터 포인팅 벡터. 그런 거 찾아보시면 답원 이거와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볼까요? 자, 전개 및 자개가 전자파, 평행파를 이루고 있을 때 공기 중에 3 곱하기 10의 8승 m/s로 속도로 전파될 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지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거잖아요. P는 EH 사인 세타. 근데 E하고 H가 전개와 자개는 항상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EH 뭐라고 했어요? 와트 퍼 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런 거 찾아보시면 나번이 되겠죠. 그죠? 23번.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P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의 방사율을 받고 있다. 지구 표면에서의 전기의 세기는 얼마인가? 자, P는 여기에서 이런 거 있죠. EH가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자개에 비해 377배 크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H는 얼마가 돼요? H는 377분의 1, 2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P에다가 넣어볼게요. P는 2에 377분의 1, 2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의 제곱은 377, P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2는 루트 377, P 이렇게 되나요? 그죠? 네, 그런 거 찾아보시면 답은 라번에 있겠죠. 그죠? 라번. 자, 넘어가서
24번 보죠. 자, 100kW의 전력이 100kW의 전력이 사방으로 균일하게 방사될 때 안테나에서부터 1km 거리에 있는 전기의 시료값은 얼마인가? 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럼 P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단위 면적에 대해서, 그죠? 어떠한 와트스 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면적이 얼마예요? 4파이 R제곱에, 그죠? R제곱에 와트라고 했죠? 자, 계산해보면 얘가 4파이 1km니까 뭐예요? 1000m죠? 1000에 제곱에 얘가 100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100kW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느냐? 7.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전개의 세기를 물어봤죠? 전개의 세기 2는 루트 377p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루트 377 곱하기 여기 있는 거 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 1.73 볼트 퍼 메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25번 보죠. 자, 25번. 자유공간에 있어서 포인팅 벡터를 S라고 할 때 전개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네요. P는 EH예요. 그죠? EH예요. 근데 2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2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이 있었죠.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가 H분의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H라고 하는 애는 자, 제가 계산하기 쉽게 얘를 A라고 볼게요. 그냥 A. 계산하기 쉽게끔. A라고 하면 H라고 하는 애는 A분의 2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2에. 자, A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시 쓰면 P는 A분의 1의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2라고 하는 거는 루트 A, P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다시 써볼까요? 2는 루트 A라는 값이 얼마라고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 P 대신에 얘를 뭐라고 썼어요? S라고 썼어요. 그죠? 그러한 거 찾아보시면 답은 몇 번에 있나요? 다번에 있죠. 그죠? 다번에 그런 답이 있겠다. 답이 다번 되겠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전자기학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 자기학책 맨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수 암기 문제가 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공식에 관한 그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해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암기를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자기학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식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만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떠한 그 응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가장 큰 문제가 또 뭐냐면 그 문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문제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공식은 다 있어요. 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머릿속에 공식은 많이 있는데 문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이 문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또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이걸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얘가 문제가 이런 이제 기호로 정리를 하면 그만큼 빨리 공식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정리하는 연습, 그
그 다음에 문제를 정리하는 연습. 아시겠죠? 그러니까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이해돼라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호나우두가 이렇게 발 놀림을 한다. 저게 내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한다 이거죠. 왜? 내가 그냥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 내가 문제를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풀어보는 거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론 문제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이트 이용하셔가지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나중에 뭐 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렵고 더 많은 문제를 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한 달 정도를 남겨 놓으시고 과년도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과년도 문제 어떻게 푸는지도 요령도 좀 봐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합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학 너무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다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분명히 모든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겠지만 한 번 더 보시고 또 한 번 더 보신다면 분명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시고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학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